추리 적중 예상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추리 파트에서는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 추리에서도 도형 추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 추리 같은 경우는 형태가 회전 모양과 회전 각도를 보는 것이 기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회전 모양, 회전한 거죠. 그래서 도형 자체가 전체적으로 회전하는 형태. 그래서 그것이 180도나 90도, 그 다음에 뭐 270도. 근데 270도 같은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일반적이고 90도가 아니라 60도, 35, 45 이런 각도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 모양에서는 좌우 반전. 이거는 회전과는 상관은 없죠. 좌우 반전이 되거나 상하 반전이 되거나 그 다음에 거울에 비친 모습, 거울에 비쳤을 때 비친 방향에 따라서 좌우 대칭이 되거나 상하 대칭이 되거나 이런 형태가 일단 첫 번째로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 각도, 회전 각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30도, 60도, 이렇게 45도 이런 형태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래프 모양이 도형 자체의 모양이 완전히 바뀝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이다. 그럼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90도를 돌든 180도를 돌든 270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돌든 간에 사각형의 모양 자체는 똑같거든요. 그죠? 직사각형인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삼각형이다 라고 한다면 90도를 회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정사각형이라 하더라도 45도를 돌리면 모양이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얼만큼 회전했는지 그것까지 함께 파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추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셔야 되는데 수추리는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수추리, 수열 수추리라고 하는데 9개 정도의 유형이 있다라고 제가 보통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일반적인 형태, 빈출 형태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좀 추가를 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수추리에서는 등차, 등비 같은 경우는 그냥 말로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등차,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 이거를 등차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용어적인 측면에서 등차, 차이가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숫자를 더해가는 형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라는 것은 항과 항 사이의 비가 같은, 비가 일정한 수열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수를 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누는 것도 있지 않나요? 나누는 것도 역수를 취하게 되면 곱하기로 바뀌기 때문에 곱하기로 통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차수열이다. 개차수열은 정의 자체가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수열인 수열이에요. 그래서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수열입니다. 이게 이제 개차가 되는 거죠. 개자가 계단할 때 개예요. 계단할 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예를 조금 들어드린다면 2, 3, 5, 9, 17 빈칸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죠. 그러면은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더하기 1 차이가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다음에는 더하기 16차례죠. 그러니까 33이 온다. 이런 것이 개차 수열이 되고 그 다음에 개차 수열은 변형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등차 수열은 뭐라고 했어요?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같은 수열. 근데 이 개차 수열은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수열인 수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등비 수열은 뭐였어요? 항과 항 사이의 비가 일정한, 비가 같은 수열. 이걸 등비 수열이라고 했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뭐가 있냐? 활용되는 것이 개비수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검색에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름 제가 붙였기 때문에. 개비수열 같은 경우는 항과 항 사이에 비가 일정한 수열이에요. 비가 수열인 수열. 일정한 게 아니라 수열인 수열. 예를 들자면 2, 4, 12, 48, 240 빈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여기가 곱하기 6차례네요. 맞죠? 그래서 들어가는 값은 1440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개비수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비수열. 그 다음에 조금 더 활용한 형태가 뭐냐? 바로 이 개차수열이에요. 이 개차수열은 말 그대로 수열의 한과 항 사이의 차이의 차이가 수열인 수열입니다. 차이의 차이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수열인 수열이고요. 잘 나옵니다. 한과 항 사이의 차이의 차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3, 4, 7, 14, 29, 59 빈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딱 보세요. 이게 차이를 봤더니 1, 3, 7, 15, 30 모르겠어요. 그죠? 한 번 더 해봅니다. 2, 4, 8 잠시만요. 여기 59 잘못 썼네요. 제가 59가 아니라 60입니다. 죄송합니다. 60 31 31 그래서 여기가 16 그래서 여기 다음은 32가 올 차례다. 그래서 32하면 63이죠. 120 3이 올 차례구나. 이렇게 가는 형태. 요걸 이개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이 이개차 수열 같은 경우는 한과 항 사이의 차이의 차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열 문제를 보게 되면 한과 항 사이의 차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얼마를 더했냐, 얼마를 곱했냐 보통 요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 여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개차 수열을 제한 나머지는 두 번 하는 일이 없거든요. 단 번에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개차 수열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 보기 전에 피보나치를 보기 전에 또 많이 등장하는 형태 중에 하나가 반복 형태라고 있습니다. 반복 형태. 반복 형태는 말 그대로 규칙성이 반복되는 거예요. 규칙성. 규칙성. 규칙성이라는 거는 더하기일 수도 있고 곱하기일 수도 있고 뭐 개차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규칙성이 반복되는 형태고 3, 5, 15, 17, 30, 51, 53 하고 빈칸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뭐예요? 더하기 2죠. 여기는 더하기 10일 수도 있고 곱하기 3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더하기 2예요. 여기는 곱하기 3이죠. 물론 더하기 34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수열에서는 큰 숫자는 잘 안 더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더하기 일관된 형태네요.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 3이 들어갈 차례였어요. 여기가. 곱하기 3이니까 159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이제 반복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사칙 연산의 혼합 형태라고 있습니다. 됐죠? 사칙 연산의 혼합이다. 사칙 연산의 혼합이라는 것은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형태가 그 중에서 최소 2개 이상의 연산이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수열은 연산 기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기호를 제외하면 어떤 특정 수열이 됩니다. 연산 기호를 제외하면 수열이 됩니다. 수열. 그렇죠? 연산 기호를 제외하면 수열이다. 자, 이것도 한번 예를 봅시다. 예를 들어 보면은 8, 9, 10, 8, 24, 6, 11, 빈칸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더하기 1 빼기 2 곱하기 3 나누기 4 더하기 5.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차례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물론 사칙 연산이 4개 다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 2개 이상만 나오면 됩니다. 이게 이제 사칙 연산의 혼합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건너뛰기라고 있어요. 건너뛰기는 말 그대로 연속한 한 거 한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건너뛰어서 간다는 얘기예요. 건너뛰어서. 그래서 건너뛰어 수열이고, 이건 끝입니다. 내용 끝이긴 한데, 건너뛰기 수열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건너뛰는 각 수열은 규칙성이 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1, 2, 3, 4, 5, 8, 7 빈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봤더니 등차 수열이네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8이에요. 갑자기 7이고. 봤더니 이게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1, 3, 5, 7, 2, 4, 8. 여기는 16이 들어갈 차례죠. 됐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수열은 당연히 건너뛰기 수열이 맞아요. 맞는데 이런 거죠. 이렇게 봤더니 2, 4, 8, 16이야. 맞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봤더니 얘가 만약에 수열이 아니라면 이거는 건너뛰기가 아닌 거예요. 건너뛰기는 각각이 다 수열이 돼야만 건너뛰기인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만 딱 보지 마시고 나머지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요렇게가 이제 기본 수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나오는 특수 수열. 제가 말씀드린 9가지 수열 중에 7번째 수열이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 되겠습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는 피보나치 수열도 변형 형태가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의 자체는 이겁니다. 연속하는 두 항의 합이 다음 항이 되는 형태. 자, 이게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연속하는 두 항의 합이 다음 항이 되는 형태죠. 바로 예를 들어보면 2, 3, 5, 8, 13, 21 빈칸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값은 더해서 5, 더해서 8, 13, 더해서 21, 더해서 34 이게 들어가는 거죠. 됐죠?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기본 형태고, 요걸 이제 변형한 형태, 곱으로 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즉 연속하는 두 항의 곱이 다음 항이 되는 형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보시면은 2, 3 곱해서 가야 되죠. 6, 18, 108 빈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2, 3은 6, 3, 6, 18 6 곱하기 18 18 곱하기 108 하시면은 1944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요건 이제 나름의 팁인데 숫자가 갑자기 커져요. 그러면 이거는 곱하기입니다. 됐죠? 우리가 이제 실제 문제를 당연히 결과를 알고 보잖아요. 결과를 알고 보면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과 알고 보고 맞다 이렇게 되면 맞다. 그죠? 맞네 이렇게 되는 거지만 결과를 알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쳐다보잖아요. 딱 쳐다보면은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아니면은 앞에 두 개를 뭐 곱해야 돼. 이런 것들은 딱 봤을 때 숫자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곱하기로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곱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는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 이거만 서 있는데 나머지는 구분이 어렵지 않은데 얘네들은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군수열이라고 있습니다. 군수열. 군수열의 형태는 묶음 수열이거든요. 묶음 안의 규칙성이 수열인 수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묶음 안에 있는 것끼리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묶음 밖에 있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묶음 안의 규칙성.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1, 3, 5 2,
7, 12, 5, 빈칸 7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7은 좀 재미없으니까 9 이렇게. 재미없으니까 15 이렇게 합시다. 아,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자, 11 이렇게 합시다. 상관은 없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보통은 묶음 안에서의 규칙성이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1, 3보다 2를 더했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봤더니 여기 2를 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지? 봤더니 얘하고 더해서 평균 낸 겁니다. 2로 나눈 거죠. 얘하고 더해서 2로 나눈 거예요. 얘하고 더해서 2로 나눠야 돼요. 8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런 형태가 군수열이고 요거는 군수열 중에서도 좀 쉬운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번째 구수열, 9가지 수열입니다. 구수열의 마지막 형태는 연산 2개짜리예요. 지금까지는 어찌됐건 간에 연산이 하나였어요. 하나. 연산 하나짜리였는데 연산이 2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이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곱하기, 나누기와 더하기, 빼기를 섞은 수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섞은 수열. 그래서 예를 한 2개 정도 들어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봤던 건데 3, 4, 7, 14, 29, 60, 빈칸 이게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1, 3, 7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뭐 했어요? 2개차 수열 했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곱하기 2 빼기 2 곱하기 2 빼기 곱하기 2 더하기 여기 들어가는 것은 곱하기 더하기 3인 거죠. 그래서 123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이런 형태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연산 2개짜리 중에서도 쉬운 형태고 어려운 형태는 그래도 요거는 둘 중에 하나는 고정이고 나머지 하나가 바뀌는 형태인데 여기는 둘 다 바뀌는 형태. 둘 다 바뀌는 형태가 어렵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면은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11, 그 다음이 그 다음이 47 빈칸 이렇게 합시다. 더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곱하기 2 더하기 1이에요. 이렇게는 곱하기 3 더하기 요것도 연산 2개가 모두 변하는 것 중에 좀 쉬운 형태입니다. 3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것은 곱하기 5 더하기 4차례겠죠? 그래서 235, 239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 여기까지가 이제 구수열 9개 수열을 다 본 겁니다. 사실은 도형이나 도형 추리 같은 경우는 할만해요. 규칙성만 발견하면 되고 매우 꽈놨다 그러면은 나도 어렵고 너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수열 같은 경우는 이 구수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충분히 문제를 보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줘야 되는 형태인 거죠. 됐죠? 자, 그 정도 보시고 한번 문제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리 적중 예상 문제 1번입니다. 그러면은 이 도형이 어떻게 이 어떤 규칙성에 의해서 얘가 되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도형 들어가 있는 도형을 각각을 다 봐야 됩니다. 일단 전체 큰 사각형 모양의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사각형은 45도를 돌았죠. 근데 이 45도가 시계 방향인지 시계 반대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45도를 돌고 시계 방향으로 돌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든 90도를 돌면 똑같은 모양이 다시 되거든요. 맞죠? 어찌됐건 간에 요거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동심사각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양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벌써 끝났어요. 그죠? 3번입니다. 끝났죠? 3번. 물론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여기 동그라미 시계 방향으로 가고 하나 더 가야 되죠? 요거는 올라가고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맞죠? 그래서 답은 3번밖에 안 됩니다. 형태 자체가. 어렵지 않았어요. 자, 다음 넘어가서 이 형태입니다. 4번. 이 4번의 형태는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 형태는 확실하셔야 되는 게 그림 좀 조그맣게 보이긴 하지만 형태가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가느냐 이걸 따져야 돼요. 맞죠? 따져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갈지 몰라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가로로 보시긴 하는데 세로도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면 가로로 볼까요? 가로로 이렇게 그림 좀 조그마죠. 자, 가로로 보게 되면은 자 가로가 일단은 그 큰 틀에 있는 원 있죠. 그죠? 큰 틀의 원 요거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에 있는 네모도 그대로예요. 그죠? 그러면 원 안에 있는 조그만 동그라미 있죠. 이 동그라미의 위치만 바뀐 거죠. 동그라미 위치만 바뀌었는데 이 형태가 자 어디 보자. 네, 90도를 돌았네요. 그죠? 요게 일로 갔고요. 요게 일로 간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됐죠? 첫 번째 도형은 그렇게 갔다. 그 다음에 여기의 형태도 90도 같네요. 여기도 90도를 돌았어요, 지금. 맞죠? 90도를 돌았다.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이걸 가지고 또 90도를 돌려야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90도를 돌리면 네,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됐죠? 이거는 규칙성이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것도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신호등이 있고 신호가 변화하는 규칙은 아래와 같다. 각 문항의 신호 변화 과정상의 오류를 찾아 제거해야 주어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 중 오류가 발생한 도형을 고르시오. 단 규칙에서 언급되지 않은 색의 신호등은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해당 단계를 통과하며 그러니까 언급 안 된 그 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가져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색의 신호등이 중복하여 켜질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색의 도형이 중복해서 켜질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같은 색깔의 신호등이 켜질 수 있다. 즉, 빨간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그죠? 초록색, 초록색 이렇게 켜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빨간색 외에는 꺼진다. 노란색 외에는 꺼진다. 색깔 바꿔준다. 주황색만 꺼진다. 노란색이 켜있지 않을 경우에는 주황색이 하나 켜진다. 점점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일단은 빨주노초 형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선택지 나와 있는 것이 세이클로버, 하트, 스페이드, 반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얘네 중에 하나가 뭐가 오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하나하나 사실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를 얘가 오류다. 아니면 얘가 오류다. 얘가 오류다. 얘가 오류다. 라고 해서 풀어야 되지. 안 그러면은 얘를 오류면은 사실 이거 빼라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해주고서 빼야 되지 이거를 없는 채로 해버리거나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세이클로버가 문제다라고 하고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세이클로버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세이클로버는 주황색은 노란색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주황색은 노란색으로. 그럼 여기는 빨, 노, 초예요. 그렇죠? 빨, 노, 초. 그 다음에 하트인데 하트 같은 경우는 초록색을 빨간색으로 바꾼대요. 초록색을 빨간색으로. 그러면은 빨, 노, 빨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스페이드랑 만나게 되면 노란색 외에는 꺼진대요. 그러면 노란색 제외하고 꺼지니까 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달을 만나게 되면은 빨간색과 초록색이 둘 다 켜져 있지 않거나 둘 중 하나만 켜진 경우에는 빨간색이 하나 켜진다고 했습니다. 빨간색이 하나 켜진대요. 빨간색. 그러면은 빨간색이 어디에 켜지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빨, 노 이렇게 보셔도 되고 빨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빨. 상관은 없어요. 여기가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노노빨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초록색 쪽에서 빨간색이 켜지는 거예요. 됐죠? 왜냐하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색깔은.
그러니까 밑에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개짜리는 노란색이 켜있지 않으면 주황색이 켜진다? 자, 결과적으로 노노 빨이에요. 빨 노노. 여기는 지금 노빨이란 말이죠. 노빨.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노가 하나 지워져야 된다. 아, 그러니까 얘가 오류가 났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애초에. 됐죠? 자, 그래서 답은 우선 1번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의 형태는 8번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하나씩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유형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안 하시는 게. 왜냐면은 오류가 뭐냐 이러면 얘를 빼줘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다 하는 거는 의미는 없는 것 같으니까요. 여기서 8번에서 4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즉 요거를 빼는 형태, 즉 그냥 가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저 세모 모양이면 빨간색 외에는 꺼진다 그랬으니까 빨. 그 다음에 세이클로버를 만나게 되면은 주황색은 노란색으로 바뀐다? 자, 주황색이 안 켜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그라미 2개. 노란색이 켜 있지 않으면은 주황색을 킨대요. 여기서 빨주예요. 빨주. 그죠? 그 다음에 전화기를 만나. 그러면은 똑같은 색이 2개 이상 켜져 있을 경우 그 색은 꺼진다? 자, 상관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 둘 다 켜져 있지 않거나 둘 중 하나 켜져 있으면은 빨간색이 하나 더 켜진다. 이렇게 되면 빨빨주가 돼요. 빨빨주. 맞죠? 빨빨주. 얘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가급적이면 좀 피해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에는 9번 보겠습니다. 9번의 형태고, 이거는 동그라미와 네모로 구성되어 있고, 동그라미, 색칠 안 된 동그라미, 흰 동그라미는 알파벳 소문자를 대문자로, 색칠된 동그라미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색칠 안 된 네모는 두 번째, 세 번째 바꾸고, 색칠된 네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네 번째를 바꾼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A, B, C, D가 대문자랑 소문자랑 섞여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보세요. 바꾸거나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해당 알파벳이 어디로 갔는지를 봐야 돼요. 맞죠? 됐죠? 일단은 첫 번째랑 네 번째 바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꿨습니다. 맞죠? 소문자, 대문자를. 자, 그렇다면은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야 되죠. 대문자를 소문자로. 맞죠? 그러니까 됐습니다. 끝났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고 그 다음에 첫 번째랑 네 번째를 바꾼다. 그래서 답은 일단은 3번인데 이 순서는 사실은 얘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됐죠? 순서는 상관이 없다. 순서는 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번. 이 10번 같은 경우는 10번은 일단은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두 번 바뀌었죠. 그리고 알파벳이 바뀌진 않으니까 자, 첫 번째랑 네 번째 바꾼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를 바꿨죠.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요거는 역시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기준으로 보면은 끝났네요. 요거죠. 네,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어렵지 않네요. 다음 11번. 자, 얘랑 이번에 세 개가 들어갑니다.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꿨어요. 그죠?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꿨어요. 대문자, 소문자.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첫 번째랑 네 번째랑 첫 번째를 바꿨습니다. 맞죠? 그래서 1, 4를 바꿨어요. 맞죠? 그 다음에 P의 위치는 그대로예요. P의 위치는 그대로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3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3개. 자, 지금 보시면은 2개면 돼요.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고, 첫 번째랑 네 번째만 바꾸면 되거든요. 맞죠? 근데 이상하게도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3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는 게 지금,
동그라미 색칠된 동그라미거든요. 색칠된 동그라미. 그 색칠된 동그라미는 일단 들어가야 돼요. 그죠? 없으면 안 됩니다. 색칠된 동그라미.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죠. 네, 이렇게. 그래서 1번 아니면 4번이 돼야 되고 차이는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는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꾼다.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게 지금 소문자를 대문자로. 그죠? 그 다음에 1번이 소문자를 대문자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겁니다. 꼬여 있는 거네요. 꼬여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저 목자 맞는 상황이 이게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세 개를 해야 되잖아요. 세 개를. 그러면은 어찌 됐건 간에 이 두 개는 지워지고요. 한번 1번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가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꾼다. 그러면은 얘가 P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다음 두 번째가 색칠된 네모. 색칠된 네모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모는 첫 번째랑 네 번째를 바꾼다. 맞습니다. 바꿨어요. 여기가 지금 현재 P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뭘 했냐?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네요. 다시 이게 자 보니까 소문자를 바뀌었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일단은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소문자 대문자로 바꿨다.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꿨다. 그러면 여기서 소문자가 P 하나밖에 없죠. 이 그림이 잘 안 보여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P 첫 번째 했던 게 K, O, P, Z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칠된 네모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랑 네 번째를 바꾼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색칠된 동그라미. 색칠된 동그라미는 대문자를 모두 소문자로 바꾼다. 대문자를 모두 소문자로 바꿨어요. 네, 맞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아까 알파벳 좀 잘못 본 것 같아요. 지금 다 소문자잖아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대문자를 바꾸고 소문자를 바꾼 거예요. 대문자를 바꾸고 소문자를 다 바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두 개만에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세 개여가지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에는 15번입니다. 15번 같은 경우는 그 수열이죠. 수열이고 형태가 일단은 봅시다. 15번에서 이건 조금 어렵네요. 왜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수열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수, 연속하는 항사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5, 15, 10 갑자기 29 맞죠? 갑자기 23 자 이렇게 됩니다. 숫자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는 뭐냐?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반복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건너뛰기예요. 요건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숫자가 규칙성이 없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건너뛰어 봐야 돼요. 20, 19, 18, 17, 16. 죄송합니다. 이렇게가 16. 그다음 요거는 5, 6, 7, 8, 71 들어가야 되겠네요. 맞죠? 요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너뛰는 각각의 수열이 돼야 된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18번 같은 경우는 18번 같은 경우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수열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은 보통은 이 수열 자체가 회전하는 형태거든요. 특정 기준 어딘지 몰라요. 기준을 잡아주지는 않았고 어느 특정 기준으로부터 돌려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요거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가게 되면 더하기 24예요. 근데 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더하기 24입니다. 사실 이상한 수열이에요. 이상한 수열. 왜냐면 얘는 없잖아요, 지금. 빈칸에 들어가.
끝났네요. 그러면. 빈칸이었네요. 회전형 수열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수열이었는데요. 빈칸이니까 여기다 24를 더하게 되면 51이 됩니다. 51. 네. 그러니까 요거는 회전형 수열이 아니에요. 회전형 수열이라고 있거든요. 이 회전형 수열은 말 그대로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빈칸이었어요. 제가 잘못 봤어요. 그죠? 빈칸의 형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1이 되겠습니다. 자, 추리까지 살펴봤습니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